안녕하세요.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머리가 산발이네. 저기 뒤에가 약간 좀 또 밝다 그러시겠네. 아, 참, 큰일 났네, 이거.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중간에 좀 끊겼죠? 제가 저 커튼을 좀 내리느라고. 네, 잘 계셨어요? 자, 강의 들으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몸도 좀 움직이시고 화면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화면 잘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오늘 수업은 10월 27일 금요일 수업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음, 설, 뭐 연휴도 다 끝났겠다. 자, 그러니까 음악을 1분 더 드릴게요. 1분 동안만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런던 보이의 런던 라이트라는 노래예요. 알고 계시겠죠? 몸도 좀 움직이시고, 허리도 움직이시고, 네, 준비를 좀 하시면, 오늘은 챕터 7번 할 차례입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제 얼굴이 뭐 여기가, 아이고, 머리가 산발로 보여서 뭐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제 환절기예요, 그죠? 몸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제 썰렁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시원한데 조금 추울 수 있어요. 목도리 같은 거 잘 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속된 2분이 지나서 음악을 껐습니다. 동영상 들으실 준비가 다 됐을 거라고 간주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의 변화관리 챕터 7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변화관리?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자기관리? 여기서 말하는 건 저 조직관리겠지요. 그렇지만 조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지만 조직도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관리, 지금 학생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적을 일단 올리셔야죠. 그놈의 성적. 근데 학교니까 숫자로 사람을 가르고요. 평가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회에서 다들 뭐 경제적인 활동 다 해보셨지만 숫자로 뭔가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이 못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거지 잘 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약간 내부적인 갈등이 없냐? 아우 더 많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자살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돈은 좀 없지만 내가 벌어서 내가 쓰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를 막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뭐 너무 뭐 숫자 얘기 너무 민감하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자기 관리는 성적 올리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멋진 이제 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성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결혼하시고 아들 딸 낳으시고 중년에 접어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나의 파트너를 바꿀 의향이 있거나 의도가 있으시면 그것도 도전해 보는 것도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또 만난다? 그거는 법의 위촉. 뭐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하나 만드는 거 아니면 있는 걸 갈아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의 자기 관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살 빼는 거.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며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키로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나 배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제 막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잖아요. 그것도 또한 자기 관리죠. 또 하나는 뭘까요?
직장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이런 거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그만두고 어떤 다른 직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자기 관리가 돼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직의 변화의 관리, 병원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료기관의 관리에 대한 변화, 절차의 변화. 예를 들어서 동선이 너무 길어요. 접수하고 척하게 돌아 뭐 위로 아래 내려갔다가 또 가서 진료받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다음에 이제 돌아서 접수를 해. 수납을 해. 아, 이러면 진짜 대학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바로 앞에서 조금 좀 걸어가서 오른쪽에 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수납하는 공간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느끼시나요? 센터에 있는 수납 공간 말고 안과 수납, 그다음에 정형외과 수납, 뭐 그다음 내과 수납, 내과에서도 뭐 호흡기 수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다 한꺼번에 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어느 정도 동선을 좀 짧게 한 그거가 의료 관리에 대한 변화.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여기 갖다 수납하고 너무 이거 접수하시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 올라오세요. 막 이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만 병원은 어떻게 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죠?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뭐 약간 동선이 길면 또 짜증나고 화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거. 또 하나는 또 절차의 변화? 여기서 접수하시고요. 바로 여기서 진로 보시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뭐 이런 거. 저쪽에 가서 접수하고 저쪽에 가서 돈 내고 몇 번 방에 가서 앉아 계세요. 막 이랬더라면 바로 절차의 변화를 축소시켜서 그 자리에서 접수하고 그 자리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뭉쳐놨죠. 소화기 소화기 안에서 뭐 심장병 무슨 병 무슨 뭐 이렇게 어느 병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소화기 안에서도 뭐 기관지 그다음에 뭐 장, 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개를 모아놓고 가운데 한꺼번에 접수를 해서 바로 한 칸만 가면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조금 의료 관리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CT, MRI 찍고 오시는데 바로 한 계단만 내려가시면 찍고 30분 내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대기하세요. 뭐 이 정도. 그러면 내려가서 막 찍고 어떻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옷 갈아입고 딱 올라왔더니 자료가 딱 올라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직 변화가 좀 바뀌어져 가고 있죠. 병원은 그렇다가 치고요. 또 하나 이제 건축에 대한 변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마트 도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은 어디 갔더니 뭐 한 칸만 내려가는 데도 있고요. 한 세 칸 내려가는 데도 있고요. 뭐 일곱, 여덟 칸 내려가는 데도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일곱, 여덟 칸 내려가는 거는 조금 올라올 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고 입구로 딱 가서 마스터키를 딱 내가 입구로 들어갔을 때 내가 방문할 수 있는 키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현관 비밀번호 아니면 카드 이런 걸 내면 요새는 핸드폰에다 다 이렇게 픽스 시켜 놓더라고요. 딱 누르면 올라갔던 요새는 거의 뭐 20층 30층이 아니고 더 높은 층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 옛날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은데 새로 지어져 가는 아파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옷도리 조금만 벗을게요. 그러다 보니까 키를 딱 누르면 저기 엘리베이터가 딱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26층 6호를 딱 들어갔어요. 우리 집을. 그러면 현관에서부터 키를 딱 꽂으면 호텔식으로 불이 따다닥 제가 설정해 놓는 거 따라 한꺼번에 불이 쫙 들어오면 또 전기세 나가잖아요. 우리 집인데 돈 나가니까. 그럼 맨 처음에 설정을 하는 거죠. 간접등 A 콘에는 하나, 어디에는 B, 뭐는 C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 도시로 변화가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위치나 뭐 태양 요새 브라인드 치크하면 저희는 막 이렇게 내리는데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거나 위로 이렇게 닫히거나 이렇게 열리거나 앉아서 브라인드가 올라가거나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빗소리가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또 시끄러워.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변화관리, 대인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관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필름 아세요? 사진 옛날에 막 찍어 아실 거야, 다 아실 거야. 우리 같은 세대라 다 알아요. 그 이 코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코닥이 지금 애플하고 구글의 기술력이 약간 내몰려가지고 뒤로 빠꾸 됐죠. 옛날에는 일회용 카메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없어졌죠. 미국의 공식 명칭은요, 이스타만 코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1888년에 창립됐대요. 저도 이거 찾아보고, 와, 됐다마니 오래됐네. 131년 정도 된 기업인데, 근데 이거는 필름과 아날로그 시대와 카메라를 상징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적응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준비를 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거부도 하고 이래서 공식적으로 파산된 게 2012년 만에 파산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코닥과 같이 이렇게 망했는데요. 1970년 정도에 두산에서 여기를 이제 자회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그래 버리니까 연쇄적으로 해서 저희 한국에 있는 코닥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필름에서 포토 프린터 또는 스캐너 지금 뭐 사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PPT 작성한 거 어떻게 해요? 그냥 파일로 넘기거나 그러면 또 컴퓨터로 열어보거나 필요하신 분만 복사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화면으로 보잖아요. 종이도 아껴져 가는 상황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제가 프린터를 하거든요. 이면지에다가 한번 보고 버릴 거는 아니지만 프린터를 해요. 그래야 저도 약간 좀 쓰는 시대였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대였고 만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화면으로는 보긴 보지만 그거 갖고는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충분한 자료가 저는 못 돼요. 그래서 저는 프린터를 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를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코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술력에서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디지털로 뭔가를 해냈다라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용신앙도 엄청 많았을 텐데 특허도 엄청 많았을 텐데 남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의 뭐 5억 2,500달러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다 팔아버리고 삼성에다 팔아버리고 구글에다 팔아버리고 아마존에다 팔아버리고 애플에다 팔아버리고 막 이래서 애플이 뭐가 제일 잘 지켜요? 사진. 그죠? 애플 사진 이렇게 거꾸로 찍으면 엄청 좋은 거 아시죠? 다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현상. 그러면서 지금 서로 삼성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진 찍었을 때, 영상을 찍었을 때, 그리고 동영상을 했을 때, 유튜브를 작성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식으로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판이 됐던 게 코닥이었다. 지금도 있었으면 물론 지금도 있었으면 뭐 코닥이 그래도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아직까지도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사진을 찍어서 남기잖아요. 죄송합니다. 문자가 와 있어. 너무 소리가 커서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뭐 아직도 그런 뭐 앨범 사진 그게 다 필요 없어 막 이러지만 그래도 요새는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노트북에다 넣어놓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됐으면 조금 안타까운. 그리고 인쇄할 때 어때요?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빨간색으로 그 장소가 돼서 약간 필름 봐가지고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던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변화를 수긍하지 못하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130년이 됐던 기업들도 이렇게 망하더라, 몰락을 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넣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IT 대가 이잖아요. 뭐 전 세계 부자이면서 돈이 가장 많고 뭐 수중 안에다가 이렇게 어항처럼 둘려놔서 들은 얘기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빌 게이츠랑 안 친해서. 해서 얘네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으면 고래나 상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볼 수 있는 수족관을 볼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사람들이 향후 2년 안에 일어나야 될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하고 향후에 10년 안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년이면 금방 내가 알아다 보니까 지금 1학년이신 분들은 2년 뒤에는 내가 졸업하거나 심야반에 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2학년이신 분은 올해 졸업을 하니까 학위를 더 받아서 저는 4년제 학위를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졸업하고 나면 나는 또 대학원을 한번 더 가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빌 게이츠는 IT 기술의 전문가였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나가지 않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이마트로 장보기 집에서 가지 않고 새벽 배송, 바구니 3,000원 내면서까지 뭐 이런 거 하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 시간도 없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낼 수 있는 그 야채나 어떤 식품이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유를 사려고 하는데 우유가 새벽 배송용으로 나와 있는 거가 다 나갔으면 웨이팅이에요. 입고 예정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빼먹고 다른 걸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못 샀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못 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발품 팔아서 이마트를 가요. 그래서 구매를 해요. 그러면 매장에 있는 거를 구분해서 바로 들고 올 수 있죠. 그런 게 약간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요새는 어떻게 해요? 복강령으로 해서 로봇가 수술하잖아요. 운전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너링 돌 때나 뭐 속도 기기라든가 앞에 차와 내 차가 3칸이나 4칸 정도 떨어졌을 때 그 세이브 디스턴트가 줄고 그러면 차가 쓰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지해서 코너링도 싹 돌고 핸들을 안 잡았을 때, 그리고 앞에 차와 내 차가 4칸, 3칸 잡아놨을 때 알아서 부닥치지 않을 정도, 내 속도를 감지해서 부닥치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기술은 지금 ING 중이에요. 설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까 건축 나왔지만 지금 설계가 전체로 봤을 때 글루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루밍이라는 게 구름 위에서 뭔가를 찍었을 때 아파트가 쫙 보이거나 건물이 쫙 보이는 걸 글루밍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성냥갑처럼 일자로 딱 세워져 있는 건물은 요새는 안 짓습니다. 포스코, 현대 다 GS 다 마찬가지예요. 약간 각이 좀 지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멀리서 봤을 때 삐뚤빼뚤 뭐 앞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가 높았다 낮았다가 또 세모했다가 뒤에 네모했다가 뭐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사각 그 성냥갑처럼 딱딱딱딱 사각형, 응?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제조도 요새는 어떻게 해요? 다 IT로 하죠. 펜벨트 쫙 돌아가면서 단순 작업.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만 단순 작업.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IT 기술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은 이제 기초를 배우고 현실을 익혀서 미래를 설계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분은 빌 게이츠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 관리와 정의를 다음 칸에 해놨는데요. 변화 관리와 정의와 중요성. 그래서 변화 관리란 기업이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를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뭐 중대한 변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물, 공기, 사람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 공기, 바람
변화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물도 바뀌어요. 공기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마스크 꼈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안 변하네, 안 변하네. 사람은 안 변하는 거라 그러면 후다닥 후다닥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태양 행성계 순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수금지와 목토 천 해명인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수금지,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의 기준으로 온도가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춥고 지구랑 가까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 태양에서 이렇게 돌면서 어느 나라는 따뜻하고 어느 나라는 춥고 어느 나라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수금지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성과 금성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워요. 덥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까 안 살까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구를 기준으로 밑으로 더 내려가요. 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다음에 뭐죠? 명왕성 그 중간에 모르겠네. 이렇게 갈수록 어때요? 추워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 왜? 지구가 자꾸 변하니까. 자꾸 더워져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금성 쪽으로 자꾸 가고 있나 봐요, 지구가. 뭐 캐나다에 있는 뭐 얼음을 녹는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지금 저희가 봄하고 가을은 별로 없잖아요. 있지만 어떤 반팔 입고 바로 긴팔이나 아니면 패딩 바로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 그러니까 같이 살고 계시는 남편분, 같이 살고 계시는 아내분 이 변했어. 아, 옛날에는 여자가 좀 고분고분 하더니만 아주 드세졌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얌전한 척 하고 있다가 점점 익숙해지니까 내 본성이 드러나는 것 뿐이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남자가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얌전한 척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래 나는 당신을 좋아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이해할게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관리에 대한 정의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조직 변화를 위한 3가지 요소라고 해서 지금 작년만 기준으로 해서요. 올 10월 달이잖아요. 작년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언택트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셨을 거예요. 언택트 뭐예요?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뭘로? 컴퓨터로. 지금 화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화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마치 제가 지금 선생님들 옆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화상통화 비대면 근무가 가능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양은 감소하고 내용은 공통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지관리가 더 커졌죠. 보세요. 지금 이게 두 시수짜리 우리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가 2시간을 아니구나 여긴 3시수구나 3시간을 해야 돼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3시간짜리 3시수예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제가 쉬지 않고 쭉 얘기하는데 교육부에서 몇 시간을 수업을 해야지만 3시수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나요? 우리 늘 제가 하는 거 1시간 15분이죠. 그래서 1시간 15분 양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3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 빼더라도 1시간 2시간 2시간 30분은 해야 되잖아요. 15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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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을 빼더라도. 그런데 양은 줄지만 내용에 대해서 그때는 딴소리도 하고 제가 질문도 하고 뭐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의견도 듣고 뭐 이러지만 지금은 저 혼자 화면 앞에서
쌩 난리 뻐꾸기 치면서 1시간 15분 내리 훌룩 쫙 쉬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양은 줄었고 내용과 공통적인 성과를 만들어지는 그거는 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계성, 언택트의 제일 중요한 건 연결성이냐 관계성이냐 그러죠. 또 하나는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뭐 비대면 친구 안녕 오랜만이야 뭐 이런 것도 있죠. 미국은 어때? 그렇구나. 뭐 이렇게는 있지만 지금 어디 소속되어 있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대용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학교에 안 오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목걸이 막 차고 다니시는 아이디 카드 저는 안 차거든요. 제가 안 찬다 그랬죠. 목 아파가지고 목에다 뭐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목걸이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소속되어 있어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즉 언택트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듣는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조직 변화의 3가지 요소라고 해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은 있으나 답답하죠. 그죠? 만나서 막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래야 돼 답답하죠. 그렇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언택트가 코로나를 지났다고 해서 이걸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더 늘었어요. 이제 비대면도 하고 대면도 하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새로운 상황이나 적합한 달성에 가능한 그 비전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신념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명확한 아이디어, 즉 가치를 도출할 수 있죠. 또 간호학과면 간호학과대로, 뭐 아동학과면 아동학과대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택해서 뭐 아동학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 동영상 안에 동영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육부에서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도출을 해야지 동영상 안에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영상 안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교육부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공에 대한 개념과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한 장 넘겨보면 아주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제 음식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저는 보쌈이나 족발보다는 이쪽 계통의 불고기와 냉면을 된장찌개를 더 좋아합니다. 현대 들어와서의 변화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맛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맛이 없거나 배달을 안 해주거나 그럼 그 장소에 많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가격 비싸고 친절하지 아니하고 뭐 시설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 이런 데 잘 안 가시잖아요, 대부분. 여기 보면 아웃백 코리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웃백 코리아가 줄 서서 들어갈 정도로 되게 잘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크의 메뉴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야, 이 정도로 스테이크가 엄청 두껍네. 그리고 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쇠판에 지글지글지글지글 이렇게 볶아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아웃백 시그너치가 뭐냐면 식전빵 둥그레가 부시맨 브랜드예요. 그게 브레드 그 크림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뭐 이런 거. 근데 그 맛있다고 막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딱 2개만 나오는데 한 4개 먹었어. 그리고 나면은 못 먹잖아요. 근데 여기 아웃백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싫은 게 뭐냐면 의자가 너무 일자야. 니은자야. 의자 이렇게 약간 이동이 있거나 이렇게 앞하고 이렇게 뒤하고 가깝고 멀면 이렇게 빼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꼭 그 칸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 그래서 일어났을 때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음식 맛은 차별화됐기 때문에 스테이크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두꺼운 뭐 살코기 레어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드시죠.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조금 느끼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두꺼운 고기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성비 대비
가격은 싼 편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스테이크와 와인이기보다는 스테이크와 컴퓨터가 약간 좀 이상해지려고 막 그러네. 네. 스테이크와 맥주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좀 헤비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 아웃백이 또 망했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100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왜냐면 배민 같은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다 배민도 좀 하는데 스테이크를 어떻게 배민해요? 할 수도 있죠. 다른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 변화 관리를 조금 등하시했던 100곳이 넘었는데 80곳으로 줄었다.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줄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뭐 TJ 패밀리 TJ인가 뭐 TJ도 있었고요. 또 패밀리 레스토랑에 좀 뭐가 있었죠? 아웃백 지금은 아웃백도 간혹 있고요. 메인에선 다 빠지고 약간 사이드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프라이데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하여간 애슐리 뭐 이런 것도 약간 거기는 뷔페긴 해도 뭐 이런 것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게 활성화가 돼서 거기 들어가려면 옛날에는 막 무릎 꿇고 오더를 받았어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생일 잔치도 막 난리 뻐꾸기 치면서 노래 불러주면서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경쟁 게임에서 일단은 다 젊은 사람들은 굳이 뭐 거기 내 가가지고 줄 서서 그걸 먹고 앉았어. 집에서 시켜 먹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막 맛집 막 찾아다니잖아요. 정말 맛있어야 간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PPT에 담아 놓겠습니다. 자, 변화 관리 프로세스. 그래서 1단계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 왜 도대체 변하느냐? 변하죠.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 적응하러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몰랐는데 컴퓨터도 배우고, 나는 요새 신문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배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 피어싱하고 타투하고 막 이런 사람 의상도 막 이렇게 가슴 벗겨지거나 한쪽 팔 이렇게 다 벗겨지거나 중간에 여기 뭐 빵꾸 나서 막 입으신 분들 어른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직업의 가치 뭐 이런 거 타투 하시는 분은 의료계에서 조금 약간 지금 또 막 데모하고 있고 병원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도 아트다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니네는 알바 인생만 살 거냐 뭐 알바 인생 살아도 상관없다 돈 벌고 나는 그 알바를 한 걸로 비즈니스 타고 다닐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관점으로 쟤네들 진짜 웃긴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는 애들이 뭐 렌트 해가지고 뭐 저렇게 소비만 애들이 진짜 웃기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살아왔던 집을 만들고 가정이 어느 정도 튼튼하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뭐를 사고 이랬던 시절이라면 요새 애들은 법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익숙해져야 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사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판하거나 진짜 생각 없다 저것들 아유 왜 저러니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변화를 또 인식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보통 불만을 하고 의심스러운 분위기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죠. 조직에서는 그렇죠. 왜 저래? 뭐야 오래된 사람 자르려고 그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새로 들어온 사람만 다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조직에서 듣는 귀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인건만 운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의 실력을 높이거나 내가 좀 변화해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저희 경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거의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3년 전만 해도 이제 성인학습제가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변화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적응해서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성인학습제 수업을 좀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도태되시는 학생하고 똑같이 가르치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도태되고 약간 이런 변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능력과 자질과 학식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학교라는 거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생각해서 힘들었던 시절을 다 겪고 일어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신학문을 배우신다고 한다면 똑같은 학생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인권 정도는 존중해줘야 된다. 누구의 엄마요, 누구의 아빠요, 그죠? 누구의 할머니요, 누구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사업장의 대표요, 그죠? 그런 것들, 뭐 어디 기업의 과장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부장이요. 사회 경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존중하면서 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수님들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수업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게 저희 학교의 첫 번째 변화예요.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미묘한 뭐 이렇게 약간 높낮이가 약간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으나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분들이에요.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약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이라면 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찾고 직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공유해서 항상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수용해라. 이런 기업이 변화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지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야지만 기업의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의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행동, 변화에 필요한 행위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다 나누는 거잖아요. 뭐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여행 갈 때 찾아보고 확인하고 아우 나는 이런 거 못해 자유여행 못해 우리는 할지도 몰라가지고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패키지로 가는 거죠. 그죠? 어느 뭐 플랫폼을 통해서 뭐 야놀자, 호텔닷컴, 여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하거나 여행 사이트에다 예약하면 뭐 운반이라고 표현하더라. 뭐 교통편부터 뭐 숙소부터 패키지까지 그렇게 하잖아. 고객에 맞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단독으로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몇 명, 30명이 모여야 돼요. 뭐 40명이 모여야 돼요. 이렇게 뭐 조건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약간 장애야. 그러면 뭐 옵션을 줘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스파. 일반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니 풀장 뭐 이런 데로 약간 저희는 부모님이 조금 아프시긴 하는데 여행을 가고 싶어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또 패키지를 또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저희는 어떻게 하다가 3명 났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끼리 놀 수 있는 곳 어떤 데 없어요? 뭐 PIC나 뭐 이런 데처럼 외국처럼 얘기하면 미니 풀장 같은 데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런 고객들을 받으려고 기업들이 자꾸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화 관리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 존 코너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따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1단계는 위기를 눈으로 확인시키는 긴장감을 조성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화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현재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족하지 말고 자꾸 변화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막 변하고 있잖아요. 애기 몇 살까지 정도 크면 핸드폰을 사달라고 졸릴까요? 초등학생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돼야 애들이 다 한 5, 6학년 썼는데 이제 그러면 찾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 애들이 막 뭔가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자마자 핸드폰도 또 좀 보여주기도 하고 뭐 하여간 긴장감을 위기의 눈으로 확인시키는 그냥 긴장감을 조성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라 그런 단계예요. 두 번째는 강력한 변화의 선도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거는 누군가가 리더하고 주도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다 모여! 뭐 이런 약간 느낌? 그래서 충성하고 신뢰를 하면서 같이 행동하는
혼자 하기 쑥스러워. 혹시 이거 이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직원인데요. 연수를 하다가 광화문 앞에서 제복을 딱 입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어느 지점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은행은 뭐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혼자 하면 진짜 2000대 1로 들어왔는데 이 광화문에서 왜 이런 거 시켜? 창피해 진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복을 입혀놨어요. 제복을 입혀놓고 한 8명이나 10명 정도 같이 쭈르륵 세워놨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리더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야. 덜 창피해. 왜?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충성과 신뢰로 하면서 같이 안녕하십니까? 저희 뭐 국민은행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단독 행위 하지 않고 협동적으로 단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기나 충성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변화의 어떤 선도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비전과 전략의 수립, 정통적인 방법에다가 대담한 전략을 세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지침을 받아서 할 거냐. 근데 해보다가 비전이 없어. 확 없애버리고 다시 또 세워버리고 뭐 이런 거죠. 옛날 방식과 대담한 전략. 그냥 가자. 해보든지 안 했든지 결과를 봐야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표 가능한 걸 설정해서 도달할 수 있게끔. 물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행동을 위한 권한의 위임. 이거는 변화의 조직이나 감정적인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폴딱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단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약간 냉소주의적이면서도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뭐 1년, 2년, 3년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뭔가를 확 눈에 보여야 되죠.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뭘 받길 원해요? 승진 또는 성과금. 뭐 스탁 옵션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받으려고 조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창출해야 된다.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갈 건데 넘어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조직에서 어떤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기가 좀 떨어지죠. 그때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마인드 컨트롤 또 자기 동기부여 셀프 리더십 우리 배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이고 야야 1학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1학년 1학 한 학기는 어떻게 지냈는데 2학기 하고 나니까 이제 겨울방학 되고 나니까 아이고 야 힘들다 이거 학교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1학년 분들. 근데 지금 이거 2학년도 듣고 계세요. 2학년 분들은 씨 10월달이야 2달만 있으면 졸업이야 힘들었어 2년 동안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벌써 2년이야 너무 아쉽다 세월 왜 이렇게 빨리 가 진짜 또 뭐 배우고 싶은데 졸업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동영상 듣는 것도 재밌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창출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이고야 연락 힘드네 이거 도저히 못 듣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조직의 변화를 지속시킨다. 이건 조직에 맞춰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맞춤 안에서 솔선수범으로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조직이 잘 기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변화 관리에 대한 모델 르웬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데서는 레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영어식 발음이니까 르웬이라고도 얘기하고 레원이라고도 발음을 해요. 이 사람이 조직의 변화는 3단계 모델이다. 해빙 단계 이건
그 언프리즈를 해빙 단계, 시스템의 본인의 행동 문제를 개선의 인식을 해서 요구하면서 저항하지 말고 변화하려는 단계. 어떻게 추워 하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얼음은 녹아요. 그죠? 녹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변화의 단계, change라고 했는데 새로운 단계 개선을 새로운 거를 자꾸 개선하는 그런 것들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태도를 통해서 아니면 관심을 통해서 또는 직무를 통해서 또는 내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행동을 내면을 통해서 자꾸 변하려고 하는 즉 이걸 학생한테 적용하면 아이고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잉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으시고 어디 가서 다 아는 건데 아유 그렇지만 다 아시는 거지만 이론학적인 것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 결빙 단계에서 우리가 못하는데요. 계속적인 지원과 어떤 강화가 필요하고요.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조직의 구조 같은 거를 조정하고 직무자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면서 조직의 환경이나 조건을 재구성하는 그런 단계를 조직의 변화의 3단계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변화 관리에 대한 성공 요소 뭐 5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리더자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게 이제 뭐 엄청 어렵죠. 사실은 나한테 지금 제일 가까이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배우자 그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아직도 괜찮아요. 이러면 완전히 이거고요. 그냥 그래요. 그냥 쏘쏘. 뭐 이런 거지. 다음에 태어나도 우리끼리 배우자 없을 때 우리 다음에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살아봤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아봐야지요. 뭐 이런 경우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든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탁월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사람을 비스그림한 사람을 일단 뽑아서 교육 실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배치를 해서 명확성을 시켜주고 열린 커뮤니케이션 연락 얘기하고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사원에서 과장해서 이사로 사장으로 커뮤니케이션, 경청, 조사, 전략적인 저 사람은 너무 괜찮아요. 그래? 저 사람 별로예요. 그래? 리더자는 그러면 안 돼요. 판단해야지. 보여지는 걸로 전략적인 사고와 리더십 측정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 여기에 적당하구나, 이 사람 여기에 비적하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화의 기업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거 뭐예요? 라고 보면 AI 시대에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어디 가서 터치폰으로 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롯데리아나 그다음에 맥도날드에서 터치폰으로 주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햄버거 수제집에 가시잖아요. 더 힘들어요. 저 엄청 헤맸어요. 안에 빵 어떻게 할 거냐. 빵 안에 당근이란다. 양파 어떻게 넣을 거냐. 양상추 넣을 거냐. 양배추 넣을 거냐. 소스 뭐 넣을 거냐. 안에 진짜. 대충 주라고요. 막 이러고 싶었는데 왜냐면 줄이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처음에 터치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앞에 쭉 보여져 있는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보여져 있으니까 보통 맛으로 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눈에 보는데 화면으로 터치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리고 그 플랫폼이 한 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쫙 기계가 보편화되면 여기서 썼던 거 여기서 쓰니까 괜찮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게끔 기계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A 기계는 A가 C로 가 있고 C가 뭐 A로 가 있어. B라는 기계는 D가 저쪽으로 가 있고 Z가 위에 가 있어. 다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다 저작권하고 특허권을 내기 때문에
똑같이 모방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배워야 돼요. 변화 관리의 성경적인 요소는 교육, 타고난 리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경험, 배치, 그리고 뭘 할 건지를 명확성, 왜 하는지, 왜 모였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별로니까 배척시키고 우리끼리 막 얘기할 게 아니라 공통적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 관리의 성공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가 조직에서는 일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공유해 줄 건 공유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난 모르겠는데? 몰라? 뭐 이렇게 하면 아유 그 사람은 진짜 공과사를 구분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만요. 자,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림 보고 좀 놀래고 있는데 그죠?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PPT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성의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제가 2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성인학습자님들을 웃겨드릴까 고민하다가 2가지 버전으로 오리지널 영어 발음과 콩글리시 영어 발음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쓰실 분은 쓰셔도 좋아요. 이 루틴 서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루틴 시킹이라고 발음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추구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여기 보면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런 놀라기보다는 지겨운 편인 거예요. 편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반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디가 적합할까요? 직업군이.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남편 다 애들하고 학교 보내고 청소 대충 하고 누워서 테레비 보다가 홈쇼핑 몇 개 눌렀다가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이제 소파에 누워서 좀 자다가 2시쯤 애들이 들어오면 간식 좀 챙겨주고 이제 저녁 해야 되겠네. 슬쩍 이제는 뭐 마트로 가서 뭘 사갖고 와서 조금 이렇게 국이라도 찌개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저녁하고 샤워하고 자고 가정주부도 엄청 바쁜데 약간 제가 비화해서 이렇게 좀 느린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루틴 시킹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거를 그냥 추구하는 사람. 대부분 관료직들이 그런 형상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료직들이. 변화를 싫어하고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닌 것도 있지만 이제 요식화를 좀 하면서 관료직, 행정을 너무 내일 아닌 건 안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저항하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이잖아요. 그거 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난리야? 옆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인 거죠. 직무를 변화시켜서 변화를 주든가 아니면 무조건 돈이야? 그러면 막 이렇게 승진의 어떤 걸 주든가 아니면 뭐 고가 평수 점수에 따라서 뭔가를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모셔널이라고 얘기하면 감정적인 리액션. 그럼 뭡니까? 반응이잖아요. 이모셔널 리액션. 감정적인 반응. 이건 변화의 부정적인 반응. 아이고 꼴났다 꼴났어. 요새 뭐 사방팔방 다 이렇게 뭐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느니 아주 뭐 그냥 엉덩이까지 막 허벅지까지 다 찢어지고 다닌다 막. 아이고 저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선생님들 젊은 애들 그러고 다니는데 학교도 있어요. 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걔는 그걸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스모키 화장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눈 아이라인이 막 두껍게 막. 아이고 야야 막 눈에다가 막 엄청 이상한 거 걸렸네 막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과제나 일에 실행할 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난 이게 좋다고 내 스타일이야. 네가 뭘 알아? 내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네가 나 도와준 거 있어?
이러면 또 하루 종일 나이가 있는데 어린 친구한테 그런 소리 들어. 아니, 눈빛으로 걔네들도 사람인데 알잖아요. 더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막 요새 뭐 외국인이라 그래? 외국 흉내 낸다고 막 끌어안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막 이런 사람. 근데 어떤 할아버지들이 막 또 야단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친구들의 변화에 부정적으로 거를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반응 같은 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각이 있는 사람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절제를 하죠. 근데 제가 또 봤던 하나의 무례했던 친구들은 뭐 그 지하철에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일반 꼬는 것도 아니야. 뭐 책상 다리처럼 한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 있어요. 그럼 옆에 앉았을 때 어때요? 불편해요. 아, 학생 이거 좀 쳐봐요. 이렇게 앉을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또 뭐야 너 말 왜 그딴 식으로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네 여기 뭐 묻으니까 좀 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거 좀 약간 용어가 좀 그러던데 주둥이를 닥치고 지갑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엄청나게 웃었어요. 말 너무 세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왜?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20대, 30대 애들이. 뭘 알아, 꼰대 진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성인학습자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복도에 지나가거나 막 이랬을 때 약간 스쳐 지나가거나 트러블 같은 게 없게끔 행동해야 된다. 왜? 그분들은 지금 어, 똑같은 학생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일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는 또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또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친절하게 대해라. 저는 개인적인로 학년기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럼 반대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미안해요 나이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좀 타고 갈게요 어? 예의를 갖춰서 어른처럼 똑같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인격은 훨씬 비교 위에 있어 너보다 요놈아 이런 마인드로 네 그래요 알고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어, 이번 팁은 인지적이란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리스티드, 뭐 리지리티라고 발음해도 좋습니다. 엄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결정을 내리면 잘 바꾸지 않는 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난 틀린 적 말한 적이 없어. 나는 원래 이래. 난 정확한 사람이야. 내 거는 못 바꿔. 이렇게 완고하게 지닌 사람 많죠. 권위적인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교수 사회에서도 되게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모든 것들이 조금 열린 상태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아니 누가 아파트 이름들을 이렇게 그냥 다 영어로 해놨어. 지방 할머니들 다 못 찾아오게. 누가 이런 농담을 했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한테 분양이 잘 되니까 그런 게 간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요. 일단 결정을 하면 잘 바꾸지 않는 사. 근데 뭐 먹을래? 이랬을 때 아무거나 이래가지고 결정에 약간 단절이 되어 있는 아니면 결정 장애가 있는 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도 않지만 결정을 했을 때 이걸 왜 뭐 서류가 다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뭘 하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꿔버리면 모든 게 쭉 바꿔야 돼.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그 조직에 훨씬 더 성과가 나는 일이고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꿔줘야지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꿔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short term focus라고 해서 short 짧은 단기 집중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바꾸도록 압박할 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저항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답하는 단기적인 사고를 사고적으로 단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군가가 어떤 일을 바꾸도록 압박을 할 때 기업 조직에서 목표나 어떤 설정이 바뀌면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 이건 아닌, 나랑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직에, 그 저항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움직이실 생각이라면 변화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대면이기 때문에 성인학습자가 뭐 2과목 이상은 들어야 되고 뭐 어쩌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동영상을 3과목 이상 교육부랑 얘기해서 2과목에서 3과목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이렇게 3과목 이상은 한 사람이 3과목 이상은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근데 동영상으로 들었을 때 적합한 이거는 괜찮아. 이런 학문은 들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동영상을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대인관계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비슷한 수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성 변화, 사람을 만들어내고 교화시켜서 전문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에 내보내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는 반드시 적정하게 여러분들 또 그런 걸 선택하신 거고요. 제가 하는 이 수업이 자율전공 수업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전공 수업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서 이 비즈니스 경영학과 수업이에요. 산업하고 연계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 대인과외.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제 들으시라고 하는데 자율전공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들으시는 거죠. 3과목만 들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수업을 어떻게 듣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자율전공에서 오픈된 수업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 학과에 오픈된 수업이라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제 중복되는 것도 없잖아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변화를 나는 이런 거 싫어. 변하는 거. 뭐 루틴 스킹, 일상적인 추구.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대로 얌전히 좀 있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감정적인 반응. 그렇게 그냥 왜 새로운 과제나 실행할 때 막 긴장하고 떨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 근데 조직에서는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뭔가를 바뀌고 막 이런. 일당을 결정을 내리면 몰라. 우리 부서는 못 바꾸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뭐 할까요? 제가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뭔가를 할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변화의 관리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기업에서는. 그러면 지금 제가 변화에서는 조직 변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변화 나는 학교 다니는 동안 어떤 거는 하나 자격증을 딸래 이것도 혁신 과정이죠. 나는 뭐 학교 다니는 동안
어떤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래? 뭐 이런 거. 나는 학교 다니는 동안 어떤 자격증을 한번 따볼래. 똑같은 얘기가 성적을 몇 점까지 이상 받아서 나는 장학금을 받아볼래.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지만 지금 저희는 학생 신분이니까 거기에 맞죠. 나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몸도 좀 안 좋으니까 학교단 잘 맞춰서 졸업하는 것만이라도 땡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 관리를 굳이 그 조직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적용하셔가지고 학교 다니는 동안 나는 뭐를 하나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 학기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존 커너 8가지에 대한 변화의 관리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존 커너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했을 때 변화를 찾아내고 현재 만족하지 말고 자꾸 올라가는 그런 위기감을 나한테 고조시켜요. 스트레스는 좀 받을 것 같아요. 이만큼 해서 됐어. 잘했어가 아니라 더 해야지. 열심히. 자만하지 말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스트레스 받을 거긴 해도 그래도 동기부여를 줘서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의 선도팀을 구성해라. 이거는 조직 있을 때 누군가가 그래도 이렇게 딱 잡고 막 끌어주면 어때요? 힘들지만 그래도 딸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생활할 때는 성향이 조금 활발하고 뭐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의 구성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조금 하시던가 아니면 리더나 과대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에너지를 조금 발사하셔가지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 좀 아유 내가 자기 때문에 학교 온다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은 쉬고 싶은데 꼭 참고 온다 막 이러면서 또 따라올 것 같아요. 그죠? 어, 비전을 새로이 정한다. 뭐 이런 거. 요번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거라든가 요번에 이 수업 같이 듣자. 비화기 과정이 있는데 이건 공짜인데 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시간을 내겠지만 그래도 이거 배우자 괜찮다. 이거 정말 배울 만해.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하이브 사업에서도 있고 라이프에서도 좀 있을 거니까 등록을 하셔서 들으세요. 아유 밤에는 일해야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회비용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잃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나한테 좋은 효익이냐 이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런 거. 의사소통을 실시해라. 말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의사소통의 첫 번째는 내 말 하지 말고 남이 말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의사소통의 첫 번째예요. 그랬어. 호응하는 거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대박. 끝내준다, 야.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오버액션 하면서. 그럼 상대가 또 신나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행동을 위한 권한에 위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변화의 조직이나 감정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조금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저번에 그 얘기 나 마음 속상했어. 그런 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장난 비스그림하게 그리고 정색해서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기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요? 막 이러면 왜 저래? 나 잊고 있었는데 혼자 오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상대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단기간에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 중에 학생의 적용은 제일 좋은 거는 성적이죠, 뭐. 그죠?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교수님 가랭이 찢어져요.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이거 들으시는 분 오죽했으면 비대면 신청했겠어요. 회사 다녀야죠. 집에 가면 또 애들 케어해야죠. 과제 내야죠. 뭐 이거 들어야죠. 시간 맞춰 죽을 것 같아요. 이렇지만 무언가를 해낸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 거에 감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안 오셨으면
아까처럼 아유, 리모컨 하고, 화면 보고, 아유, 2시쯤 일어나서,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있는 그 몸매나 뭐 이런 것들 다 피부도 안 좋아질 거예요. 씻지도 않겠죠. 나가지 않을 거니까. 머리도 잘 안 감겠죠.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촉박하고 가랭이 찢어질 만한 힘든 그런 기간들을 겪고 계시다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날 부르고 내가 뭔가를 해내되고 뭔가를 듣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라고 이제 1학년 되시는 분들은 아직 1년이 더 남으셨으니까 겨울방학 때 재충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2학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끝나셨으니까 난 좀 쉴래. 2년 쉬었다가 뭐 어디 또 뭐 해볼게. 뭐 그때는 못 오죠. 절대 못 옵니다. 뭔가를 지금 막 같이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클로즈 완전 끝내버리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변화에 대한 어떤 속도를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구성해 봐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원, 누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행동이나 개인적인 개선이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변화하려고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고 인식하라는 거죠. 때로는 꼭 뭐 60대라고 해서 청바지 안 입어보라는 없잖아요. 아우 저는 70이에요 교수님. 어디 나가면은 그래요. 70이면 뭐 청바지 안 입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70이든 80이든 된다 하더라도 젊은 마인드로 욕해요. 나이 먹어서 이런 거 하면 이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꼭 거기에 나이에 맞게끔 척척 해내는 건 버리셔야 돼요. 어떤 강사가 그랬어요. 20대는 공부를 해야 되고 30대는 결혼을 해야 되며 40대는 돈을 벌여서 자기 자식을 길러야 되고 50대는 뭘 해야 되고 아니 그 때가 어딨어요. 때가 꼭 그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때 결혼해야 되고 그때 뭐 해야 되고 그때 뭐 해야 되고 남들이 할 때 해 제발 이건 별로예요. 남들이 안 할 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때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할 때가 내 때지. 그잖아요. 지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셨어. 근데 60이 넘었어. 왜 남들 20대 때 결혼 안 해가지고 지금 때를 놓쳤냐고 이러냐고요. 그분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 더 얼마나 물론 외로움도 있겠지만 외로움을 감수할 만큼 다른 일을 하시겠지만 자유롭잖아. 스트레스 안 받죠. 자식에 대해서. 또 배우자의 스트레스 안 받죠. 뭐 가족도 혼자 뭐 마음대로 결정해도 좋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뭔가를 하지 말라라. 그런 게 저항하지 말고 변화하는 단계가 해빙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변하는 단계. 이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대할 거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 정신이 바뀌고 몸이 움직여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상황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시고 몸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학교 옷을 딱 준비하시고 뭐 예쁘게 평범한 뭐 신발 운동화 딱 신으시고 가방 하나 들컥 메시고 힘들지만 걸어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 새로운 변화를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누가 때렸어요? 학교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씨 막 이랬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변화하고 재결빙 계속해서 어떤 걸 지원하고 강화하고 필요한 보상을 받는 거죠. 장학금을 받아도 좋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좋고 기쁨을 얻어서 좋고 새로운 맞다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이런 지식을 얻어서 좋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내가 지금 70인데 어디 가서 뭐 또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변화 관리. 이거는 탁월한 리더십, 굳이 뭐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계층별로 여기서 성공적인 변화의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뭔가를 아까처럼 막 변하게 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습득하려고 하신다면 당연히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거 루틴스킹 이제 제가 장난쳤던 거 emotional reaction 뭐 이렇게 short term focus 그다음에 cognitive rigidity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누군가에 대해서 이건 이 네 개는 변화 안 하고 야 나 가지마 나 데려가지마 나 데려가지마 난 안 가 안 갈 거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뭐 영어가 났다고 굳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고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되실 거니까 그죠? 변화해서 성공해서 내가 관리를 잘하고 학교 생활을 잘 했구나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 이 수업은 10월 27일 날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혹시 잘 못 들으시거나 기간을 깜빡 잊어버리시면 루에린 조교라고 있어요. 루에린 쌤이죠. 성인학습자 센터에 그 친구한테 전화하셔서 기간을 좀 늘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언제든지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왜 출석 체크가 안 될까요? 안 돼요. 기간이 넘었을 때는 안 되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알아서 좀 조정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드렸던 과제만 제대로 해서 잘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